안녕하세요. 쌀TV 구독자 여러분. 만약 제 사연이 채택된다면 드디어 저는 제가 이혼을 했던 그 거지 같은 인간과 그 인간의 가족들을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겠군요.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사연으로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도 이혼에 관한 이야기죠. 결혼 생활 내내 저와 저희 친정 식구들을 국밥 따위를 팔아서 돈 번다고 무시를 했던 시댁 식구들, 그리고 그걸 방관한 채 한량 노릇만 하던 남편. 그런 인간들한테 제가 질릴 대로 질려서 이혼을 했습니다. 옛날로 치면은 천민에 가까운 집안이라고 이야기하며 저희 친정을 무시했던 시어머니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저한테 태도를 싹 바꿔버립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시누이, 형님까지 끼리끼리 유효상종의 대표주자들이었습니다. 아, 벌써부터 우라통이 터지시죠? 지금부터 듣게 되실 이야기는 더더욱 아주 어마무시한 이야기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기생충 같은 전 시댁 식구들을 욕해 보실까요? 내로남불, 기생충의 끝판왕, 전 시댁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말이다. 너희 친정 식구들이 돈이 많다고 해도 사람 사는 게 돈이 전부는 아니지 않니? 내 욕심 같아서는 너랑 우리 처로 헤어지게 해서 우리 처로 더 좋은 집안, 못해도 사자 들어가는 집안이랑 결혼하게 하고 싶었어. 우리가 그런 집안에 비해서 꿀릴 것도 없잖아? 그런데 철호가 하도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난리 그 난리를 치니까 내가 허락을 한 거였지. 네, 그렇죠. 그래도 저랑 그 사람이랑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덕에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긴 무슨. 아이고 얘, 응?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으면 애라도 빨리 낳아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애가 안 생기면 애가 생기게끔 노력이라도 좀 하든가. 너희 큰형네 봐라. 걔네들이 애국자야 애국자. 아니 나라에서 애 하나만 낳아도 돈 주겠다 뭐 해주겠다 하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보겠다고 애를 안 낳는 거야? 너 어디 문제 있니? 아니면 저렇게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아휴, 난 너희들만 보면 속이 답답해서 소화가 안 돼. 저희도 아이가 얼마나 갖고 싶은데요. 일부러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갖고 싶은데 뜻대로 잘 안 돼서 속상해요. 조카 애들 보면 얼마나 귀엽고 예쁜데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노력을 더 해봐, 그럼. 아휴, 노력은 무슨. 너 그거 가게 맡아 서는 거. 그거 그냥 그만두라니까. 아니, 너희 부모님도 좀 그렇다. 이미 출가 외인한 딸 자식 뭘 그렇게 부려먹고 싶어서는 그거 가게 그냥 주면 될 거를 굳이 나와서 관리까지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나는 말이다. 내 자식 고생하는 거 못 보는 사람인 거 알지? 그래서 우리 철호랑 우리 철민이, 내가 우리 아들 두 명 다 그냥 매장 하나씩 척척 내주고 나는 거기서 끝이야. 저희 가게가 저희가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는 거지. 그런데 너희 친정은 무슨. 아이고, 여자가 몸을 쉬어야 좀 애가 잘 들어서는 거야. 아니, 무슨 놈의 돈독이 올라도 정도껏 올라야지. 아휴, 남의 집안 대 끊어먹을 일 있나. 시어머니였던 그 사람의 말투는 늘 저런 식이었습니다. 과장한 것 하나 없이 있는 그대로. 결혼 생활 내내 제가 들었던 그 말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에요. 어떤가요? 이렇게 듣기만 하는데도 저절로 인상이 찌그러지는 말투죠? 짜증이랑 화는 어찌나 많은지 그저 저만 봤다 하면 잔소리를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나 미워했던 대표적인 이유는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생기지 않은 아이가 첫 번째였어요. 저는 아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길을 걷다가도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남의 아이도 그렇게나 예뻐서 눈을 못 떼는데 제 아이는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그것도 손발이 맞아야 아이가 생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남편이었던 인간은 한량 망나니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이 폭력성이 있거나 했던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결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아유, 애는 무슨 애야? 나는 애 별로, 애 반대야. 엄마가 잔소리하는 거 그냥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고 대충 넘겨. 어차피 형이 애들 많이 낳았잖아. 그러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 모실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유, 노인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뭘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난 이번 주에 애들이랑 같이 제주도로 가기로 했다. 가서 라운딩도 좀 돌고, 머리도 좀 식히고 오려고. 당신이 식힐 머리가 어디 있어? 아니, 머리 복잡할 일이 있어? 나는 몰라. 어머니한테 당신이 알아서 말씀드려. 내가 백날 첫날 어머님 아들이 애 갖기 싫어서 못 갖는다고. 저 모르게 정관수술까지 하고 왔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도 안 믿으셔. 다 내 탓이래. 어? 나도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나한테 어머님이 다시 한 번만 더 임신 문제로 잔소리하시면 나 그때는 진짜 당신 가만 안 둬. 알아? 아이, 그놈의 정관수술 얘기를 또 꺼내. 너는 진짜 지겹지도 않냐? 아, 자기야. 내가 말했었잖아. 몇 번을 얘기했었잖아. 애 낳으면 우리 인생 진짜 끝이라니까. 완전 쫑나는 거예요. 자기야, 우리 둘이서 그냥 재미나게, 응? 같이 여행도 다니고, 어디 구경도 가고. 그래, 이번에 상민이 걔네 봐봐. 애 낳고 지지고 볶고 살다가 결국에는 애 때문에 이혼했잖아. 애 키우는 게 그게 보통이 아니라니까. 내가 다 생각해서 정관 수술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왜 당신 혼자서 결정해서 이 사단을 만드냐고. 아직 병원 예약도 안 잡았지? 지난번에 당신 나하고 그 난리치면서 약속했지. 정관수술 그거 원상복구 시키던가 아니면 당신이 수술 확인서든 진단서든 모든 데서 당신이 직접 당신 엄마한테 확인시켜드리라고. 당신이 한 거 당신이 책임져. 괜히 나만 들들 볶이게 하지 말고. 아이, 알았어. 알았다고. 여자들은 대체가 왜 그렇게 애한테 집착을 하는 거야? 아이, 정말 참 대단한 모성애 가지셨다. 어? 아주 대단한 모성애 가지셨어, 다들. 일단 남편 놈은 저 모르게 정관수술까지 받고 왔었습니다. 아이가 하도 생기지 않아서 병원에 같이 가보려 했다가 이놈이 이실직고해서 그때야 알았네요. 수술한 거 다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해놓고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게 자기 인생을 날리는 것 같다나요? 시어머니한테도 물론 말했죠.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나 모르게 정관수술까지 하고 왔다. 그래서 애가 안 생기는 거다. 그런데 제 말은 못 믿겠다고 하더군요. 자기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나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네가 가서 얘기해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정말 저 당시에도 이혼 직전까지 싸웠어요. 알겠다, 가서 말하겠다 해놓고는 자기 엄마가 무섭긴 한 것인지 계속 안 가고 버티더라고요. 아이 낳는 게 죽기보다 싫다는데 그렇게 아이 낳기 싫다는 사람이랑 아이 낳아봤자 저만 힘들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아이는 포기한 셈 치고 살았어요. 결국은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수술 확인서까지 들고 가서 이야기했죠. 그날 시어머니 쓰러져서 응급실도 갔었네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를 그렇게 들들 볶아댔던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세게 나가자 아이 이야기는 그만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임신 문제가 해결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문제는 끊이질 않았죠. 사모님, 매장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사장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사모님, 직원 한 명이 오늘 갑자기 못 온다고 하는데 단체 예약이 있어요. 그 다음 문제는 남편의 한량 마인드였습니다. 남편 놈은 당시에 시어머니가 해준 이자카야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고 많은 날 가게를 비우고 룰루랄라 놀러 다니는 남편 놈 때문에 저는 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남편 놈 가게까지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여유가 없는 건데
그건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제 친정과 제가 너무 일만 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안타깝다고 했죠. 자기 엄마랑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희 부모님은 당신들 고생한 걸 자식들한테 그대로 물려준다고 말입니다. 당연히 사장이 가게에 붙어서 가게를 관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놈의 골프는 무슨 골프 못 치고 죽은 귀신이 붙었니? 하고 많은 날 골프를 치러 가기를. 여보, 당신은 가게 관리 안 하니? 왜 내가 당신 가게에서 생기는 일까지 다 연락받아야 하는 건데? 가게 직원들한테 내 연락처는 왜 알려준 거야? 다 내 것 관리하기도 힘들어. 내 일하기도 정신없어. 마음대로 해봐. 나는 당신 제주도 가서 일주일 내내 놀고 먹는 동안 당신 가게에서 오는 연락 그거 일절 안 받을 거야. 나는 분명히 말했어. 당신 그렇게 놀고 싶으면 그만큼 책임질 생각하고 가. 알겠어? 아이고, 아주 대단한 일 해줬다. 어? 대단한 일 도와줬어. 당신은 남편 일 좀 도와주는 게 그게 그렇게 귀찮고 이렇게까지 생색낼 일이냐? 아이고, 이 사람아. 그렇게 사람이 일만 해서 뭐 할래? 나랑 당신 차이점이 뭔 줄 알아? 나는 인생을 즐길 줄 안다는 거고, 당신은 인생을 즐길 줄 모른다는 거야. 한 번 사는 인생, 나는 당신이나 당신 친정 식구들처럼 사는 거, 그거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돈 벌어서 뭐 할래? 아우, 참네. 국밥 그거 남의 손에 맡기는 게 뭐 얼마나 큰일이 난다고. 아우. 큰일 나. 당신, 내가 당신 가게 아예 상관 안 해볼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래? 그렇게 자신만만한가 본데. 그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당신이 하는 대로 룰루랄라 내 가게 알아서 돌아가겠지 하면서 온종일 놀고 먹는 거랑 내가 일하는 대로 하는 거랑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아이고, 네. 제발 그래 봅시다. 나도 바라던 바네요. 한번 봐봐라. 내 말이 맞지? 당신처럼 주 5일 내내 가게 안 가도 얼마든지 돈 들어와. 가게가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놔둬야 하는 거야. 당신이 뭐 장사를 알아? 그래, 한번 두고 보자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오길래 저도 아예 관심을 끊었습니다. 남편 가게 직원들이 불쌍하기는 했지만 오는 연락 다 안 받고 무시했습니다. 정확히 한 달 만에요. 남편 가게 직원들이 다 그만뒀어요. 일하기 힘들다고 말입니다. 당연하죠. 사장이 가게에 관심이 없으니 직원들만 죽어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최저 시급 받으면서 그렇게까지 힘들게 일하고 싶겠어요? 결국은 남편남 3개월 가까이 자기 여동생이며 자기 친구들 데리고 가게에 나가서 죽어라 고생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잘 구해지질 않아서요. 그리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개미와 배짱이 그게 딱 저희 부부를 표현하는데 적합하겠네요. 당신 그렇게 일하다가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골병 난다. 사람이 좀 즐길 줄 알아야지. 무슨 개소린지. 직원들이 단체로 그만두면서 고생을 해놓고는 다시 가게가 잘 되자 그놈은 또 놀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는 놀 줄 모르는 사람이라며 자기가 답답해했죠. 하여간에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자기네들이 사는 생활이 정답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네들의 부가 영원할 것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이 국밥, 그놈의 국밥으로 돈을 벌었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시댁도 결국은 장사로 돈을 번 집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술집을 크게 운영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오는 손님들부터가 국밥집에 오는 손님들이랑 급이 다른 사람들이라나요? 그런 이유로 저희 친정을 무시했죠.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오는 손님들 급으로 사람을 무시하다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시어머니는 그렇게 번 돈으로 자기 큰아들 작은아들한테 가게를 척척 내줬죠. 제가 봐도 시어머니가 여장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잘하는 것처럼 자식들도 좀 잘 키웠으면 좋으련만 자식들이 죄다 아주 죄다 개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집안의 둘째였어요. 첫째로는 장남, 둘째가 남편 놈, 그리고 막내가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 그 계집애에 대해서도 할 말이 참 많아요. 그 계집애가 어떤 인간이었냐면요. 남자의 미친 인간이었습니다.
사돈이고 뭐고 다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올 정도로 남편한테 미친 인간이었죠. 당연히 개념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보낸 지 오래였고요. 언니, 진짜 이럴 거예요? 겹사더니 뭐가 어때서요? 언니, 나한테 이렇게 밉보이면 내가 언니랑 우리 오빠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할 줄 알고 이러는 거예요? 나 지금 언니보다 어리다고 무시해요? 언니 주변에 혹시 한국여고 나온 사람 있으면 나 아느냐고 한번 물어봐요. 어차피 언니랑 나랑 한 달이 차이니까 알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유명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나한테 잘못 찍힌 애들 걔네가 어떻게 학교 다녔는지 알려줘요? 아가씨, 겹사돈이 싫은 게 아니라 제 동생이 여자친구가 있다니까요? 여자친구랑 잘 만나고 있는 애를 그러면 뭐 억지로 헤어지게라도 해요? 아가씨가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아가씨가 나한테 하는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이게 지금 뭐예요? 며칠 내내 전화하고, 아니, 제 동생 학교는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아, 정말. 와, 언니 진짜, 언니 꼰대예요? 아,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는 거지.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민석이 뭐 그 여자친구랑 혼인신고라도 했어요? 안 했잖아요. 결혼한 남자 꼬셔서 만나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랑은 언제든지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막말로 골키퍼 있다고 골 못 넣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남동생이랑 저랑 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둘이 만날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 달라고요. 네? 아가씨,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서이가 자기 여자친구랑 지금 사이가 좋은데 자꾸 아가씨가 연락하고 학교를 찾아오고 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싸웠다고 하잖아요.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그만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 대박. 싸웠대요? 웬일이야? 아, 싫다고 저한테 얘기 안 했는데요? 그거는 그냥 언니 생각 아니에요? 싫든 좋든 그거는 내가 민석이 만나서 둘이 알아서 해결한다니까요? 언니는 그냥 자리만 좀 만들어 달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신우이는 제 남동생한테 꽂혀서 한동안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하기 전에 남편 놈과 저 그리고 제 남동생이 함께 우연히 만나 식사를 했던 자리였어요. 신우이도 마침 시간이 돼서 함께 밥을 먹게 되었죠. 그날부터였어요. 그날부터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자그마치 8개월이 넘는 시간을 신우이는 제 남동생과 사귀고 싶다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하면 저는 그런 신우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가 좀 모자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결혼한 것 아니면 여자친구가 있어도 얼마든지 대시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소리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무엇보다 제 남동생이 싫다고 하는데 아, 거머리도 그런 거머리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사람이 싫다는데 자기 감정만 앞세워서 들이민다고 그게 일이 되나요? 제 남동생도 한 성격 하는 터라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죠.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경찰까지 불러서는 꺼지라고 했다네요. 신우이도 그거는 창피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떨어져 나갔죠. 대신 저한테 불똥이 조금 튀기는 했지만 뭐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계속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저 계집애는 정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쭉 무시하며 지냈어요. 그리고서는 신우이도 결혼했는데 바람을 피워서 이혼당했습니다. 저 정도면 남자에 미친 거 맞는 거죠? 야, 괜찮아. 남자가 어디 그 자식 하나야? 사람이 살면서 바람 한 번쯤 피울 수도 있는 거지. 하여간 사내 자식이. 내가 그거 처음 봤을 때부터 별로였어. 네가 아까웠다니까. 야, 걱정하지 마. 오빠가 주변에 돈도 많고 쿨한 남자들로만 해서 너 소개시켜줄게. 걱정하지 마. 안 그래, 자기야? 우리 설이가 뭐가 어때서. 참네. 그 자식이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하니까 얘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돈 거지. 아우, 열받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집 식구들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남편이나 아주버님이나 자기 여동생이 외도해서 이혼당한 걸 뻔히 알고도 자기 여동생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아유,
제가 대체 왜 저런 인간들이랑 진작에 인연을 끝내지 않았던 건지 저 당시에 제가 뭐가 쉬워도 단단히 쉬었었나 봅니다. 아무튼 콩가루 집안 그 자체였던 시대. 그리고 콩가루에 똥가루까지 얹었던 제 남편. 그 남편 놈이 자기 콩가루 집안을 제대로 말아먹은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아주 제대로 말입니다. 자, 이제 딱 6개월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당신은 참 성실해, 응? 자기는 가게를 할 게 아니라 공부를 조금 더 해서 공무원을 했으면 아주 만족하면서 살았을 텐데 말이야.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보는 건 어때? 자기 성격에 딱 맞는데. 사람이 말이야, 이 과감함이 있어야 큰 돈을 버는 거거든? 보면 당신 식구는 다들 어째? 과감하지를 못해. 내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투자 좀 하라고 했지? 한번 두고 봐봐라. 6개월 뒤에 내가 우리 집을 어떻게 팡 부자로 만들어버리는지. 우리 엄마랑 형 봐봐. 내가 딱 좋은 아이템 있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그냥, 어? 있는 돈 없는 돈 다 만들어서 큰 돈 딱 투자하잖아. 하여간 자기는 남편 하나 잘 만나서 그 소인배적인 마인드로 좋은 집에 살게 될 줄 알아. 참,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야. 그렇게 친구들한테 당하고도 또 친구 말을 듣고 투자를 해? 난 모르겠다. 나 당신이 투자한다고 했을 때 받은 각서 그거 진짜로 받은 거 알지? 혹여나 당신 그 잘난 투자했다가 날려먹어도 나는 몰라. 나한테 손 뻗을 생각 하지도 마. 당신은 분명히 사인했어. 나한테. 우리 친정 식구들한테 절대로 손 안 뻗는다고? 아이고, 알았네요. 알았어. 당신이나 나 잘 되고 나면 나한테 콩고물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 그럼. 아니, 그런데 당신은 진짜? 아니, 재수없게 말이야. 일 제대로 되기도 전에 왜 안 될 거라는 소리부터 하는 건데? 그때 날린 거는 그 자식들이, 그것들이 내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잖아. 그냥 그것들은 내 돈 보고 들러붙은 것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나는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서 투자한 거였어. 아휴, 당신은 진짜 큰 돈 벌기는 글렀다, 글렀어. 남편 놈은 허세도 가득했지만 쓸데없는 의리마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귀는 또 어찌나 팔랑귀였던지 태풍 불 때마다 걱정했어요. 그놈의 팔랑귀 때문에 어디로 휙 날아가 버리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그 자식은 툭 하면 친구 말 듣고 사업에 돈을 투자했다가 날려먹는 게 특기였어요. 저 때도 자기 친구라는 인간한테 속아서 돈 날린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돈 잃은 지 얼마 되었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코인에 손을 댔죠. 자기 친구가 상장하는 코인이라면서 초반에 들어가서 제일 고점일 때 팔 거라고 말입니다. 친구가 코인을 상장하는 사람이니 손해볼 일이 전혀 없는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 아주버님, 온 시댁 식구가 돈을 끌어다 넣었어요. 그 자식 말대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말입니다. 저는 이미 그놈의 팔량기에 대일 대로 대인 사람인지라 그 자식이 사업 투자한다고 했을 때 선을 그었죠. 나는 코인 투자가 혹여나 말도 안 되게?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 투자가 망해도 절대로 와이프와 처가에 손을 벌리지 않는다. 손을 벌릴 시 그 즉시 이혼을 한다. 이혼하면서 위자료 요구도 하지 않는다. 저희 친정 부모님 돈도 받아오자며 제게 이야기했을 때 각서를 받아두었어요. 혹시라도 망할 시에는 절대 나와 우리 친정에 손을 안 벌리겠다는 각서 말입니다. 우스운 각서이기는 하다만 저는 그 정도로 남편의 사업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앞서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간이 했던 짓들을 보시면 여러분이어도 절대 그놈을 믿지 못하셨을 겁니다. 각서까지 받는 저를 보면서 그놈은 저를 비웃었지만 제 성견지명은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아유, 얘, 나 물 좀 가져자더라. 어? 아유, 머리야. 아유, 골치야. 야, 이놈아. 너는 어떻게 된 게 주변에 친구라는 놈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다 사기꾼 놈들밖에는 없는 거야. 응? 아유, 나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응? 네 영내는 또 어떻게 할 거고? 너희 영 자식만 셋이야, 셋. 아유, 그걸 어떻게 하면 좋아?
어? 아유, 야, 너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너 그 자식들 그거 연락 안 돼? 아휴, 경찰만 믿고 어떻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냐고. 어? 그거, 아유, 내가 너희 형네라도 그 돈을 안 넣게 했어야 하는 건데. 네 형 어떻게 하면 좋냐, 어?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씨, 진짜. 나도 몰라. 나라고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 나도 다 엄마랑 형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려고 좋은 마음 먹고 그랬던 거잖아. 엄마도 형도 그때는 뭐 나밖에 없다느니 내가 보는 눈이 있다느니 그런 소리 해놓고 왜 일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 죄인으로. 그리고 내가 형이랑 엄마한테 투자하라고, 어? 투자 안 하면 가만 안 둘 거라고 협박을 했어? 내가 뭘 했어? 내 얘기 듣고 엄마랑 형이 그거 좋다고 자기들이 여기저기서 돈 끌어다 와놓고는 왜 나한테 난리야? 돈 넣은 건 엄마랑 형이 자발적으로 넣은 거잖아. 아우, 진짜. 나도 지금 돌겠다고. 뭐? 뭐야, 이놈아?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아휴, 내가 정말 못 살아.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어머니! 119! 얼른 119 불러! 아이씨, 엄마. 아이,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남편의 투자는 실패했어요. 수십억에 달하는 돈이 순식간에 종이장이 되어 산산이 조각나 버렸죠. 시어머니는 수차례 쓰러지기 반복했고 남편은 자기형의 손에 이끌려 경찰서에 가서 수차례 고소장을 작성했고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그리고 돈을 갖고 날라버린 그놈들의 수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큰 돈을 갖고 나른 놈들이 꼭꼭 숨을 작정을 하고 날랐겠지 않겠어요? 1년여 동안은 득달같이 그것들 잡겠다고 사방팔방 다니던 남편도 서서히 지쳐갔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역시 지쳐서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쫄딱 망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자기 집을 지켰고 아주버님네도 집과 가게는 지켰죠. 남편은 가게도 날렸지만요. 저는 남편놈의 투자 사건 이후로 나 홀로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 모든 생활을 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 씀씀이도 줄이고 아껴야 하는 건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죠. 인간아,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지금 우리 상황에 당신이 여기저기 가서 밥 사주고 술 사고 할 판이야? 어? 그럴 판이냐고. 말을 해봐. 우리가 지금 그럴 판이야? 뭐? 내가 진짜 기가 차서 술을 먹어도 꼭 그런 데 가서 먹고 싶니? 그런 데서? 여자 있는 데서 술을 먹고 싶어? 당신은 진짜 참 간이 큰 거냐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거니? 그것도 아니면 내가 그냥 뭐 돌로 보여? 하다가 남편 룸사롱 간 거 그 술집 외상값 갚아준 여자는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을 거야. 알아? 입이 있으면 대답을 해봐. 아, 귀 아파. 귀 아프다고. 내가 가서 바람을 피우기로 했어. 뭐 했어? 주섭이 결혼한다니까 그냥 내가 한번 산 거야. 주섭이가 나 가게 할 때 와서 많이 팔아주고 갔었잖아. 친구한테 그 정도도 못하냐? 그거 술값 뭐 얼마나 나왔는데 돈 1,000만 원 나온 것도 아니잖아. 아유, 진짜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어디 노가다 판이라도 가서 돈을 벌든 가야지 진짜. 그래. 차라리 어디든 나가서 돈 100원이라도 고생하면서 벌어봐. 그래야 당신이 돈 귀한 줄 알지. 돈이 땅 파면 나와? 나 하루 온종일 가게에 매달려서 일하고 가게 식구들 챙기고 남이 먹다 흘린 밥을 닦아가면서 그렇게 돈 버는 거야. 당신 와이프 그렇게 돈 버는 거라고. 그런데 뭐? 몇 천이 나온 것도 아닌데? 몇백은 돈 아니야? 내가 몇백 벌려면 하루 온종일 서서 손 뒤어가면서 그렇게 벌어야 해. 너는 와이프가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술이나 퍼마시고 싶어? 지섭 씨가 가게 할 때 많이 팔아준 거 그거 고맙지? 내가 지금 지섭 씨 결혼 축하해준 것 가지고 이래? 축하할 때 하더라도 좀! 좀! 좀 당신 상황에 맞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아휴, 그래. 주제 파악 못해서 미안하다, 미안해. 아우씨,
야, 좀 적당히 쏘아붙여, 어? 적당히 쏘아붙이라고! 어우, 진짜!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던 남편놈. 허세에 죽고 허세에 살던 남편놈. 그놈은 자기가 개털이 되고 나서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어요. 스크린 골프, 술집, 식당. 개털이 되기 전 다니던 고가의 가게를 계속 다녔죠. 다니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럼 자기 돈으로 하던가요. 왜 거기다가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와서는 그놈이 지은 외상값을 제가 갚아야 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아니, 여러분이라면 저 상황에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래도요, 저 초반에는 남편이 오죽 힘들까 싶어서 별소리 안 하고 갚아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한두 달이면 몰라요. 그냥 계속 저 상태였어요. 돈이 없는데, 그럼 당연히 자기 형편에 맞게 해야죠. 그렇다고 일을 구하기를 해요? 뭐를 해요? 어머니가 하나 남은 가게에 와서 관리라도 하면서 그걸로 월급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싫다고 했어요. 자존심이 상한다나요? 명색이 큰 이자카야를 운영했던 사장인데 자기가 어떻게 남 밑에서 일하냐고 거절했어요. 그럼 사업을 할 것을 좀 찾던가. 사업 미천을 마련하려고 돈이라도 좀 벌던가. 그저 와이프가 알아서 처리해주겠지. 와이프가 알아서 막아주겠지. 그딴 생각으로 저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던 놈이었습니다. 한날은 저런 문제로 싸우다가 그놈이 자기와의 못 이겨 컵을 내리쳤는데 그 파편이 제 얼굴에 상처를 냈죠. 그, 그러게 왜 사람을 들들 볶아서 열받게 만들어? 저 말을 듣는데 저 사람의 끝이 보였습니다. 제가 과하게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정폭력이나 욕이라는 게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내리친 컵 파편에 맞아 얼굴에 피가 나는 사람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 네가 나를 열받게 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라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대로 넘어갔다가는 앞으로 더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의 옷가지를 챙겨서 던져줬어요.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입니다. 자기도 놀랐던 건지 그 인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더군요. 그렇게 그놈이 나가고 나서 3개월 정도 별거 아닌 별거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지내고 있냐 그런 것도 안 물어봤어요. 돈은 없는 것인지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제가 없는 시간에 와서 밥을 먹고 가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또 한 번 일이 생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상황이 다 저와 그놈이 이혼하게 되는 과정이었네요. 그러니까 네 엄마랑 내가 다 생각해서 주는 거야. 너희들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거니까 너희가 알아서 잘해봐. 이제 이걸로 우리는 너희한테 다 한 거다. 어? 그나저나 너는 어때? 아까 주방 직원 말 들어보니까 김서방 식당에 와서 밥 먹고 가고 한다던데. 너희들 싸웠냐? 어이, 싸우긴 누가 싸워. 식구라고 딸랑 2명인데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나와서 먹는 게 더 나아서 그러는 거지. 걱정하지 마. 상가는 엄마 아빠 말대로 잘 관리해볼게. 고마워요. 친정부모님은 저와 남동생에게 크진 않지만 상가를 하나씩 나눠주셨어요. 그걸로 이제 부모로서 자식한테 해주는 지원은 끝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그것도 안 주셔도 충분한데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남편이 있었더군요. 자기 꼴이 말이 아닌 건 알았던 건지 저희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야 제가 있는 카운터에 나타났죠. 뭐야, 정말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당신하고 처남한테 상가 준 거야? 이전에 갖고 계셨던 그 상가? 우와, 진짜로? 당신 진짜? 진짜 그 상가가 당신 거야? 어? 이야, 이거 진짜. 그래, 내 인생 이렇게 쉽게 죽지 않지, 그럼. 내가 이렇게 쉽게 죽을 리가 있나? 여보, 나 거기에 가면 하나만 좀 시작하자. 어? 당신 건물이면 내가 월세 걱정할 일도 없고 그렇게 되면 나 다시 예전처럼 금방 일하는 거 그거 시간 문제야. 내가 다시 자리만 잡아봐. 우리가 지지고 볶고 싸울 일이 있겠어? 여보, 우리 나 자리 잡으면 그때는 진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이 갖자. 어?
그러면 되잖아. 정신 나간 인간이. 하다 가게 자리 하나 얻으려고 아이를 갖는 일을 앞세워서 저를 가지고 놀려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상가에 자리 하나만 내주면 바로 정관수술한 거 풀겠다고 말입니다. 정말이지. 정이 뚝 떨어졌어요. 말 그대로 뚝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이혼하자. 뭐라고? 이혼하자고. 뭐? 정관수술을 뭘 어째? 참, 너도 너다. 답이 없어. 이혼하자. 이혼해. 어차피 당신이 나가서 산지 꽤 됐잖아. 이렇게 사나 이혼하고 사나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나도 당장 이번 주부터 변호사 알아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 머리 아파. 나가. 밥 다 먹었잖아. 밥값 낼 거야? 낼 돈은 있니? 나가. 나가라고! 뜬금없는 저의 이혼 통보에 그놈은 벙진 채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가게 이모님들은 제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고 가족 같은 분들인지라 그분을 붙잡고 펑펑 울었네요. 그 다음 날부터였을 겁니다. 시댁 식구들이 하루가 멀다고 저를 찾아온 게 말이에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찾아오더니 그 다음 날은 시누이, 그 다음 날은 형님까지. 다들 와서 한다는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게자리 하나만 줘, 응?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할 거 아니겠어? 월세는 안 받을 거지? 그래도 가족인데. 참, 한 명도 빠짐없이 뻔뻔했어요. 분명히 남편 놈한테 제가 이혼을 통보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도 모르쇠하고 와서는 자기네들 가게자리 하나만 달라고 조르더군요. 그렇게 찾아와서 조르는데도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시댁 인간들 포함 제 남편 놈은 제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죽치고 앉아있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팻말을 들고 말이에요. 일방적 이혼 통보. 여보, 돈이 없으면 당신 남편이 될 수 없는 거야? 아가, 돈이 없으면 나는 이제 네 시어머니가 아니냐? 저 말을 적으면서 자기들끼리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가게에 출근하자마자 저런 꼴을 하고 온 식구가 죽치고 앉아있는데 별 수 있나요? 그대로 경찰 불렀습니다. 그것들이 저희 가게에 올 때마다 제게 전화를 하고 찾아올 때마다 경찰을 불렀어요. 물론 경찰분들한테 너무 죄송했죠. 이혼하고 나서 해당 지구대 경찰관님들께 감사했다고 죄송했다고 커피를 사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혼 도장을 찍기 전까지 저희 가게며 제가 살고 있는 집에는 거의 경찰관들이 함께 했어요. 와,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이혼이 그렇게 쉬워? 내가 너한테 이혼을 왜 당해야 하는데? 내가 바람을 피우기를 했어? 어? 내가 그럼 내가 뭐 너를 때리기를 했냐? 뭐를 했냐? 아, 뭔데? 대체 뭐냐고? 누가 당신이 나 때렸대? 바람? 그래, 차라리 당신이 바람을 피웠거나 뭘 했으면 이렇게까지 짜증이 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어? 차라리 그랬으면 짜증이 나지를 않겠어. 정확히 얘기해 줄까? 잘 들어.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는 건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 때문이야.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우리 친정 부모님이랑 나 무시하고 그 난리를 치더니만은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면서 가게를 달라고 해? 그리고 뭐? 가게 하나 내주면 정관수술을 풀겠다고? 나는 네 그런 거지 같은 마인드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한 거야. 너는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진심인 적이 없었어. 알아? 네가 나한테 이 결혼에 진심이었으면 너는 나한테 그딴 소리 못했어. 나랑 헤어지고 너 혼자 어디 가서 노름이나 하고 살던 아니면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친구들이랑 살던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은 너랑 너희 집 식구들 보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안 가니? 또 경찰차 타고 끌려서 갈래? 그래! 간다 가! 아이고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 대면서 나랑 이혼하려고 하나 본데 그래 건물 하나 더 생겼다 이거지. 그래. 너 그거 알아? 이혼하면서 네 명의로 된 거 그것도 내가 재산 분할 요구할 수 있어?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래. 끝까지 정말 끝까지 그 인간은 자기 나 잘났다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돈도 챙길 거라고도 했죠.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제가 사연을 보냈을 리가 있겠어요?
결혼하고 내내 그 인간이랑 살면서 제가 가장 노릇해온 것, 그놈이 사업 말아먹으면서 제가 시댁이며 그놈 뒤치다거리 한 것들, 그게 당연히 내세워졌죠. 그러면서 위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재산 분할이요? 턱도 없었죠. 그놈이 이 이혼을 하면서 가져간 건 그 잘난 몸뚱아리와 골프채였습니다. 그리고 땡!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혼을 하는 순간까지도 그 인간은 제가 매정하고 나쁜 사람이라며 저를 원망했지만 저는 할 만큼 했는걸요. 그 사람이 할 만큼 다 하고 나니 미련도 아쉬움도 미안함도 아무것도 없어지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놈과 그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한테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끝났어야 할 것을 제가 너무 질질 끌었던 거죠. 지금 저는 혼자 사는 삶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행복하게 그리고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게 제 인생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어요. 나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만 글을 마쳐야겠네요. 슬슬 운동하러 가야 해서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칠게요. 모두 좋은 주말 보내세요.